310번. 310번. 또 318번. 8번 또. 좀 해라. 지금 나와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질문을 하기 때문에 별로 질문이 없어. 집에서 잘 이게 안 나와서 하는 사람들은 해야 된단 말이야, 질문을. 질문에 맞게 시간 많아. 4시간이야. 314번. 314번. 또. 주세 다 풀었다면서. 틀린 것도 해도 돼요? 틀린 걸 해야지. 뭘 하려고 하면 그랬어? 아니 모르는 것만 지금 틀린 거 해. 214번. 질문 많이 없으면 뭐 개별적으로 받으면 되니까 그래도 최대한 해요. 225번. 220. 2번. 222. 292. 292. 380번. 활용을 안 물어보네. 활용 제가 자신 있나 봐요. 또 336. 336, 238. 시험이 집에서 강의 보고 와. 저도 문제 풀어준 거 두고 가야지. 또. 너희도 활용 문제가 지금 거의 질문이 없거든. 무조건 나온다. 지수로 활용해서 문제는 무조건 나와. 특히 로그 활용해서 나오니까 뭐 질문 없어요. 풀 수 있다라는 얘기인지 알고 있겠는데. 됐어? 이렇게 풀어주면 돼? 이렇게? 그럼 개별적으로 질문 받아줄까? 네. 214번. 자, 내면 안 되니까 같이 해봐요. 자, fx 주어진 2차입니다. fx는 합산함수에서 최대 최소 문제는 잘 나오죠. 단골손님이에요. 단골손님. 자, 이렇게 돼 있고, gx는 ax의 제곱. 자, a가 0보다 크다. 1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1부터 x가 4까지 해서 g 합성 f. 자, 최대가 27. 자, 너무 쉬운 문제예요. 합성함수 어렵게 생각하지 마. 합성함수가 하는 역할이 뭐지? 합성함수는 다음 함수에 들어가는 x값의 범위를 만들어주는 것 뿐입니다. 어? 다음 함수에 들어가는 x값의 범위를 만들어주는 것 뿐이라고. 아, 근데 굳이 얘는 합성함수를 볼 필요가 있나? 합성함수를 직접 만들어도 되지. fx를 집어넣어버려. a에 이게 합성함수잖아. 이런 내용은 많이 풀었었잖아. 지수가 2차로 나와 있는 거. 그렇지? 자, 현재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는 몰라. 증가일지 감소일지는 모른단 말이야. 근데 X의 범위가 주어져. 그렇다면 이 범위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지수가 이게 될 수 있는 범위가 나오게 돼. 그럼 그것부터 구해야지. 자, 아래로 볼로 축이 3이야. x가 들어가는 게 1부터 4까지입니다. 1은 멀리, 4는 가깝게 있어. 저 여기만 보겠다라고 하면 지수값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소값은 3에서 나올 것이고 9 빼기 368 플러스 2 최소값은 마이너스 7이 될 것이고 최대값은 1로 주면 나오겠지. 1로 주면 마 6, 3, 마 3이 최대값이 나온단 말이야.
좋아. 자, 가정하는 거야 이제. 난 얘는 해결해 버렸어. 얘가 문제인 거야. 그럼 첫 번째, A가 만약에 1보다 작다라고 가정하면 감소함수기 때문에 최대값은 여기에 가장 작은 게 들어갈 때 최대값이 나오는 거야. 감소함수니까. 그래서 가장 작은 마7이 들어갔을 때, 최대값이 나온다고. 즉 얘가 27이다라고 주어졌어. 그럼 A는 뭐야? A가 뭐가 되겠어? 마7이 넘어가면 뭐가 되죠? 역수제곱이 되죠. 역수제곱. 27에 마이너스 7분의 1제곱의 숫자가 이렇게 어렵냐? 자, 일단 이렇게 나와요. 근데 뭐 조건에는 맞아요. 1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건에 맞습니다. 조건 너무 작은데? 일단 뭐 그렇다고 치자. 그럼 최소값을 구해보자. 최소값은 반대로 얘가 가장 클 때 최소값이 나오게 돼요. 즉 마3이 제일 크니까 A의 마3제곱이 나옵니다. 자, 그럼 A가 27에 마이너스 제곱 이상해. 이게 되니까 27에 7분의 3제곱이에요.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3의 세제곱이니까 7분의 9제곱이 나와. 최소값이 왜 27이에요? A가 27이지. 자, A를 구한 거 아니야? 최대값을 구했구나. 최소값은 L. 아, 바보네. 잠깐만. 최대값을 구한 거죠? 최대값이 27이야. 그럼 A를 구했잖아. 맞죠? A를 구했지. 최대값이 27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최대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A 값을 구했잖아. fx가 응. 플러스 2가 아니라 플러스 3인데 그걸 이제서야? 이게 말하는 어쩐지 숫자가 너무 들어간다. 그럼 뭐가 되겠어? 최소값이 여기 3이 더해지니까 마이너스 6. 그래 뭐가 떨어진다. 이게 맞겠다. 1 넣어주면 4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다. 그래. 마이너스 6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A가 3의 세제곱이니까 3의 3제곱의 역수제곱 마이너스 6분의 1제곱해서 3의 마이너스 2분의 2제곱 루트 3분의 1이 된다는 얘기죠. 루트 3분의 1이 되겠다 라는 얘기죠. 이 얘기 좀 깔끔하네. 좋아. 그럼 이제 A 대신에 루트 3분의 1을 집어넣는 거지. 루트 3분의 1의 마이너스 세제곱. 얘는 루트 3의 세제곱. 즉 3루트 3이 나오겠다. 자, 오케이. 뭐 전형적인 내신형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 나오면 웃으면서 맞춰야 돼요. 합산함수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거 합산함수네. 좋아. 합산함수 잘 나와요. 이것이 2번 fx가 2분의 1의 x 빼기 a gx가 x-1 x-3에 대해서 합성함수 hx를 f의 g라고 하자. f의 g라고 하자라고 해서 hx가 0부터 5로 해서 최소값을 4분의 2로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문제예요. 자, 얘도 뭐 x 대신에 자, g를 f에 합성하기 때문에 얘를 x 대신에 집어넣어도 돼. 근데 그냥 풀게. 아까도 말했지만 합성함수에서 제일 처음에 대응되는 이 함수는 f에 들어가는 f에 들어가는 x값의 범위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치? 여기서 나오는 놈이 f의 x 대신에 들어가니까. 여기서 범위를 구해야 됩니다, 먼저. gx의 범위를 먼저 구해야 돼요. x가 0부터 5까지래. 자, 아래로 올록이야. g. 그럼 축이 정확히 가운데, 2하고 3의 가운데 2가 축이 될 것이고, 내가 보고 싶은 건 0부터 0 가깝고 5는 뭡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보고 싶은 거야. 그렇다면 g가 나오는 최소값은 2를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1이고, g가 나오는 최대값은 5를 넣어주니까 8이 최대값이 된다고. 이 g가 이런 게 나온다고. 그런데 f에 들어가는 게 g에서 나오는 놈이니까 결국 어떻게 문제가 바뀌게 되냐면 fx라는 함수에 어떤 범위를 집어넣어야 된다? 마이너스 1부터 8까지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그치? 이놈이 x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부터 8까지 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문제가 너무 쉬워. 미치는 자가 감소함수야. 감소함수인데 나는 마이너스 1부터 8까지에서만 보고 싶다. 최소값이 주어졌어요. 최소값은 8을 넣어주면 최소값이 나오는군요. 8 넣어주면 2분의 1에 8-a가 최소값 4분의 1이 돼야 돼. 즉 8-a가 2가 돼야 돼. 그래서 a는 6입니다 라고 그랬고, 최대값은 마이너스 1로 줄 때 최대값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1로 주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나오는데 a가 6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에 마이너스 7제곱이고 즉 2의 7제곱이 됩니다. 128 해주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차례대로 어떻게 들어가는지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야. 합성함수 어렵게 생각하지만 처음에 있는 함수는 두 번째 함수의 x의 범위를 지정해 준다. 그 역할만 하는 거야. 좀 생각해? 자, 넘어가. 238번 238번 4의 x제곱 빼기 a 곱하기 2의 x 플러스 1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자,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 게 있고요. 문제 딱 봐도 그냥 내신에 나오는 스타일 문제잖아요. 그렇죠? 자주 보이는 문제지. 일단 글의 성질을 물어봤어. 글의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치환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상태에서는 모릅니다. 2차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죠. 치환할 때 범위 따라간다. 나는 0보다 큰 놈만 근으로 인정한다 라는 얘기야. 이게 중요한 거야. 0보다 큰 놈만 근으로 인정하겠다. 근데 조지식이 t의 제곱 마이너스 2at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이야.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기 위해서 얘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해. 그치, 두 개 가져야지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x값을 구할 수가 있지. 당연히 2의 x제곱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t값이 하나가 나왔을 때 x값은 하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이 얘기를 얘기하는 게 저번 시간에 삼각함수 사인을 치환할 때는 좀 상황이 달라져요. 하나가 나왔을 때 x값이 두 개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면서 했었는데 기억을 하나는 모르겠다. 자, 하여튼간 자, 서로 다른 두 개 글을 가져야 하지만 양수만 인정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양근이라는 포인트가 중요한 거야. 서로 다른 두 양근이라는 포인트가 중요해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게 떠올려야 돼. 근의 위치를 주어지는 게 두 가지였어. 단순히 부호만 주어지는 경우하고 구체적인 위치를 주어지는 경우. 자, 외워. 많이 까먹었을 거야. 근의 부호가 주어지는 문제는 판별식과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보면 되고요. 근의 위치가 주어지는 문제는 한판축이라고 해서 함수값 보고 판별식 보고 축의 위치를 봅니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서는요 한판축 다 안 봅니다. 90% 이상의 문제가 함수값 하나만 봐가지고 처리되는 문제만 나와요. 고1 때처럼 막 세 가지 다 보는 문제가 안 나온다고. 하여튼간 얘는 부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판별식, 두근의 합, 두근의 곱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서 판별식 4분의 t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6이 0보다 커야지만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나와주시고 두 번째 두분의 합 둘 다 양수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두분의 합은 양수가 나와야 돼서 두 번째 조건 0보다 커야만 합니다가 나오시게 되고요. 세 번째 두분의 곱 또한 양수가 되야되지. 그래서 2, 3 마이너스 풀어주시면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미만 또는
A가 3보다 크다. 이 세 가지가 나오고요. 이 세 가지의 공통 부분을 찾아주시면 되는 내신에서는 정말 이런 거 종종 보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국 세 개가 있는 부분은 3보다 크다. 범위, 치환할 때 범위 따라가는 거 잘 체크해 주세요. 오늘 막 풀다가 질문 나오면 바로 그냥 칠판에다 풀어줄게요. 뭐 다 비슷하겠죠. 어려운 문제들이. 자, 270번으로 넘어갑니다. 어떻게든 우리 중간고사 대비 잘해줄 만큼 끝내자. 시너지 딱 두 번만 제발. 더도 말고 더도 말고 80번 됐나? 70번? 네, 70번. 부와 활용 전압 로그분 19년 거야. 자, 270번. 요새는 이런 활용 문제보다는 아까도 말했지만 로그 값, 로그를 씌워가지고 구하는 활용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거의 나온다고 봐야 되고 로그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자, 이런 식이 주어진 문제는 쉽습니다. 그냥 쉬워요. 왜? 말 그대로 식이 주어지니까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어 버리면 되거든. 내가 머리 아프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다라는 얘기야. 가로 열고 K는 상수야. 상수라는 얘기는 어떤 정해진 숫자가 있는 거야. 문제에서 안 주어지면 그건 끝이야. 조건들 주어져서 구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못 구한다고 해서도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반지름이 R자리. 반지름 뭐가 문자가 뭘 나타내는지를 적어두라고 그랬죠. 반지름이 R자리. 세기가 I다. 적어두는 게 편해요. 세기가 I인 전류가 흐를 때에 중심에서 수직거리 X는 중심에서 거리. 자, 얘를 나타냅니다. 이제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아, 전류의 세기는 무조건 I0래요. I0가 1점입니다. I0는 항상 I0다라는 얘기야. 자, 문제를 쭉 보시면 반지름 길이가 R1짜리가 쭉 나오죠. 근데 또 반지름이 3R1짜리가 라고 해서 두 가지를 비교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반지름이 R1일 수도 있고 두 번째 3R1일 수도 있단 말이야. 이 두 가지 자료를 비교하는 문제야. 그렇다면 자, R1짜리는요 중심에서 수직거리가 X1 그대로 쓰겠다. X1을 쓰겠다라고 나와 있고요. 장장 세기는 B1입니다. 자, 3X1만큼, 3R1만큼 반지름 길이가 이렇게 된 놈은요, 수직거리가 3X1이래요. 그리고, B2라고 한대요. 뭘 물어봤어? B1분의 B2잖아. B1분의 B2. 그대로 식을 쓰면 돼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B1 어떻게 돼요? B1. B1은 2에 X 대신에 X1, R 대신에 R1. 이것만큼 쉬운 문제가 없어요.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거든. K는 어떤 상수, 전류 세기 I는 I0로 항상 일정하다. 그리고 반지름 R은 R1. 자, 나눠. 마찬가지. B1, 아이고야. 이거 분모로 봤어야 되는데. B1을 분모.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이 B1입니다. 분모에 있어요. 그래서 B2를 분자에다 쓰겠습니다.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가 B2입니다. 이 정보가 B2예요. 그러니까 2 곱하기 X 대신에 3X1을 집어넣습니다. X 대신에 3X1 제곱시키면 9X1의 제곱. I 대신에 3R1을 집어넣을 거예요. 3R1을 집어넣으면 9R1의 제곱이 되고요. 2분의 3제곱 분의 K는 어차피 K 상수, I는 항상 I0, R이 3R1이라고 했으니까 9R1의 제곱. 이거 풀라는 얘기야. 이게 다 그 정보를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돼요. 일단 E 없애버릴 거고요. KK 없애버릴 거고요. I0 없애버리고 R1의 제곱 없애버리고요. 자,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9X와 그래 일단 적자
괜히 9를 뺀 것 같다.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3x1의 제곱이라고 적을게요. 3r1의 제곱이라고 적을게요. 2분의 3제곱분의 자, 네, 그 다음에 얘가 분자로 올라가죠. 9가 있고요. 얘가 분자로 올라갑니다. x1의 제곱 플러스 r1의 제곱의 2분의 3제곱. 그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3의 제곱이 밖으로 나가겠죠. 3의 제곱이 밖으로 나가겠죠. 이렇게 나가겠죠. 근데 뭐가 걸리냐면 2분의 3제곱이 걸리죠. 2분의 3제곱은 각각 2분의 3제곱, 2분의 3제곱을 해주겠지. 그래서 결국 3의 제곱이 2분의 3제곱이 돼버리면 3의 세제곱이 되고요. x1 제곱 플러스 r1의 제곱에 2분의 3제곱 그대로 집어넣어버리면 27에 x1의 제곱 플러스 r1의 제곱에 2분의 3제곱 분의 9에 x1의 제곱 플러스 r1의 제곱에 2분의 3제곱 그대로 없어져서 3분의 1이 나옵니다. 집어넣어서 식을 정리만 해주면 돼요. 정리만. 알겠지? 정리만 해주시면 됐습니다. 이렇게 2번으로 y는 로그 3의 x가 있습니다. 이렇게 y는 로그 3의 x가 있습니다. 자, AB의 중점, AB의 중점이 X축 위에 있대요. 대충 이런 모습이 되겠죠. AB의 중점이 X축 위에 있다 라고 했어요. 이거 비슷한 문장을 풀어봤어요. AB를 3대1로 외분하는 점. 오마이갓. 잠깐만, 3대1로. AB를 3대1로 외분하는 점. 잠깐만, 표현 좀 맞게 그려보자. 3대1로, AB를 3대1로 외분하는 점. 3대1이면 3배가 돼야 되니까. 못 그리겠는데? 얘를 띄워보자, 씨. 못 그리겠는데?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하자. 오케이. 그래서 정확히 중점이 여기 있고요. 자. 아니지. AB 이렇게 안 된다. AB를 3대1로 외분하는 점이니까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겠네. 그래서 잘 보면은요. AB를 3대1이니까 이 거리가 3이면 이 거리가 1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3대1이에요. AB를 3대1로 외분하는 점, 이 점입니다. 그쵸? 그렇다면 잘 봐요. 이거 두 개가 같아요. 여기도 같아집니다. 그래야지 세 칸에 한 칸이 되어서 3대1이 돼요. 여기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 세 개가 다 같습니다. 잘라진 부분들이. 자, 이런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OAB의 넓이를 구하십시오. 일단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한다? 문자로 잡는 게 중요하지. 그치? 문자로 잡자. 자, 여기하고 여기 두 개를 잡아야 돼요. 근데 문자를 여기를 잡아버리면 여기를 T라고 잡잖아? 그럼 여기가 뭐가 될까, 이거? 한 칸, 두 칸, 세 칸이잖아. 한 칸, 두 칸, 세 칸이라고. 그럼 뭐라고 할 수 있겠어? 3T라고 할 수 있지. 맞잖아? 한 칸 다 같아, 길이가. 1대 3이라는 얘기야. 그렇지? 그렇다면 자, 여기 3t를 집어넣어주면 뭐가 나오냐면 로그 3에 끝났어.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x를 문자로 잡아. 조건에 맞게 x를 문자로 잡아서 y 값도 그 조건에 집어넣으면 돼요. 무슨 말이냐? 지금 중점이잖아. 1대 1이잖아. 여기도 길이가 같아. 두 개 다면 0이야.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x의 비율로 문자를 잡고 y 값을 구해서 비율을 다시 따지는 거야.
그치? 중점이니까 1대1입니다. 그 말은 두 개 부호만 달라요. 더하면 0입니다. 그래서 로그 3의 t 더하기 로그 3의 3t가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로그 3의 3t의 제곱이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3t의 제곱은 1이 돼야 돼. t는 양수기 때문에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물어보는 건 OAB의 넓이입니다. OAB의 넓이 물어봤어요. 여기는 t가 3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 얼마겠니? 루트 3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t, 3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1. 세점 주어질 때 넓이 구할 수 있죠? 설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사각형에서 사각형 넓이를 구하고 이거 3개 빼는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 2분의 1 사선 공식 0,0 루트 3, 2분의 1 3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 0,0 이쪽으로 곱하고 0 마이너스 루트 3 더합니다. 빼기 안 돼. 오랜만에 쓰면 헷갈린다. 빼기지 빼기. 이쪽으로 곱하는 거. 그치? 그래서 6분의 루트 3 결국 2분의 1에 곱하기 6분의 3 루트 3인가 4분의 루트 3. 잠깐만 잘못한 것 같아. 6분의 6이니까 6분의 잘못한 것 같아. 빼기 잘못했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7이죠. 6분의 7이죠. 이게 11분의 7 루트 4. 넓이가 11분의 7. 아니에요? 답이 없어요. 6분의 7 12분의 루트 7 맞을 것 같은데 루트 3분의 3 루트 3t 루트 3, 루트 3 넣어주면 2분의 1 맞고 다시 3분의 루트 3분의 루트 3, 루트 3의 3의 마이너스 2분의 1 아이고 이게 되네 이렇게 그러면 다시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 빼기 6분의 루트 3 하면은 어떻게 되냐 계산 좀 해줘. 계산 못해. 계산 바로 6분의 3 6분의 7 똑같이 나오네? 6분의 3 6분의 4 3분의 2 3분의 루트 3 맞지? 그래서 3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네요. 사실 정말 이렇게 하면 됩니다. 296번 이거 어렵지 않을 텐데 왜냐면 다 주어져 버렸잖아 지금. 저기 식이 다 주어져 버렸어. 식에서 주어지는 함수식에서 문자가 포함된 게 하나 있구나. n제곱이랑 하나 있긴 있지만 넓이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림 그리면서 해봐봐. 풀 수 있겠어. 내가 그린 동안 이거 풀 수 있겠어. 넓이까지만이라도 구해봐봐. 296번 넓이까지만이라도 구해봐봐. 어렵지 않아. 그림 복잡하다고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고 다음 주 시험이에요. 자, 다음 주 시험은 2시부터 시험 기다려주시고 초당부 1 백형고 청독고 2 백형고 2
구할 수 있어. 쉬워. 정말 쉬워. 그냥 문제가 딱 봐도. 너희들은 딱 보고 어려운 것 같아서 안 그렇겠지만 딱 봐도 쉬워. 다 주어졌어.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야. 이 문제는. 진짜 이게 끝이야. 그치? A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 넓이 S&P에 그냥 하면 되지 뭐. 이거 좌표는 얼마가 일단 여기부터 구해보자. 이게 필요할까? 필요 없겠다. 필요 없네. 자, 이 좌표 구해보자. 뭘로 주면 N이 되겠어? 시연아 지금 안 죽었지? 뭘로 주면 N이 되겠어? 뭘로 주면 1 넘어와서 N 빼기 1 2에 N 빼기 1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그냥. 그래서 쉬운 문제라고. 자, 여기 좌표는 뭐가 되겠어? B의 좌표. 뭘로 주면 N이 되겠어? 2의 N제곱. 와, 졸라 쉬워. 너무 쉽다고, 문제 자체가. 어렵게 전혀 없다고. 이게 뭘로 주면 N이 되겠어? 라고 하면 X-4의 N제곱은 2의 N제곱. 그래서 X는 4의 N제곱 플러스 2의 N제곱 끝. 이게 풀이 다야. 너희들이 이 문제를 안 푼 거야. 어렵다고 하고. 이게 다야, 풀이. 근데 넓이에 대해서 신경 쓰면 되겠지 뭐. 이런 삼각형 넓이. 자, 빨간색은 분모냐 분모냐. SN이 분모. 빨간색은요 2분의 1의 가로 이것 빼기 이거. 자, 2의 n제곱 빼기 2의 n-1제곱은요 2의 n제곱 빼기 2분의 1의 2의 m제곱이기 때문에 2분의 1의 2의 n제곱이어서 결국 2의 n-1제곱이에요. 그래서 2의 n-1제곱 곱하기 높이는 n 이렇게. 그치? 와! 자, 분해. 자, 이제 파란색 오른쪽에 큰 거. 이것도 똑같아. 넓이 구하는 게 뭐가 다르겠어? 똑같아. 이거 넓이입니다. 자, 이거 넓이는 2분의 1에 가로 이거 빼기 이거 4의 n제곱이래. 4의 n제곱 곱하기 높이. 와, 너무 쉽지 않니? 그쵸? 없어지고 없어지고. 자, 2의 n-1제곱 분의 2의 2n제곱 나누기는 어떻게 해? 뺀다. 2의 n 플러스 1제곱 끝. 이게 얼마래? 64래. 얼마나 쉬워. 그쵸? 진짜 쉬운 문제야. 6제곱인데 가장 쉬운 문제, 가장 쉬운 문제. 그림만 보고 판단하지 마. 문제를. 식이 다 주어져 버렸잖아. 그래서 쉬운 거야. 이거.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자, 310번입니다. 몇십 번. 두 함수 fx는 a의 x-1 빼기 n 플러스 1. 자, gx는 로그의 x 플러스 n 마이너스 1 플러스 1. 자, 뭔가 지수함수, 로그함수 주어지면 뭐부터 확인하랬어? 역함수 관계가 맞는지부터 확인하라고 했지. 역함수 구해볼까? 자, y는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x는으로 바꿔야 되잖아. 그래서 x를 포함한 놈을 놔두고 나머지를 다 넘겨야죠.
그 다음에 x-1은 로그 a에 y 플러스 n-1이고 이제 마무리 x 대신에 y를 1 넘겨버리고 y 대신에 x를 집어넣어버리면 똑같잖아. 역함수잖아. 이것부터 확인을 해야 돼. 아, 역함수는 두 개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적이겠네 라는 생각을 해 주셔야겠죠. 자, 교점을 AB라고 하자. AB의 수직. 야, 이 문제 이렇게 안 내주겠다. 웬만하면 이거 그림 주어질 거예요. 웬만하면 그림이 주어질 건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자, 로그 A의 M을 구하십시오. 그림이 안 주어져서 그런 건데 얘는 그림을 주어질 거예요. 자, 많이 봤던 그림입니다. Y는 X는 무조건 역함수면 무조건 Y는 X를 그려주시고 교점이 두 개가 생긴다라고 했으니까 대충 그리는 거야. 뭐 중요하지 않아. 대충 그리는 거야 이렇게. 자, 그쵸? 교점을 A라고 하자. 교점을 A와 B라고 하자. 자, 성분 AB, B를 수직 이분분하니까 즉 중점에서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그림 많이 봤잖아. 이렇게 가니까 중간지 감소인지도 확인 안 했네. 감소면 안 되겠구나. 감소면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 그렇지,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교점이, 왜냐면 이렇게 생겨버리면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그렇지? 이렇게 생겨버리면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증감수야지만이 교점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주어질 거야. 근데 원래 문제에서는 여기가 중점이라고 그랬어. 의식 자체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게 a부터 b까지 거리, a부터 b까지 거리가 4루트 1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내가 이 문제에서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루트 2잖아. 여기 정확히 가운데겠죠. 여기 x절편이 6이니까 3이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4루트2라면 이 부분은 2루트2가 되는 거 아시겠죠? 그치, 2루트2. 그럼 여기는 뭐가 돼? 이 길이가 얼마라고 그랬어? 45도 그랬잖아. 이건 많이 이용했잖아. 45도니까 2가 돼요, 길이가. 그래서 여기가 1이 됩니다. 즉, 그래프가 1,1을 지나가요. 1,1. 1,1 지나고요. 그리고 또 어디를 지나냐면 5,5 지납니다. 이거로 문제를 풀라는 얘기야. 두 칸이니까. 1,1 집어넣고 5,5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아무거나. 로그로 풀고 싶으면 여기다가 집어넣고 지수로 풀고 싶으면 여기다가 집어넣고 지수가 좀 더 편하겠지. 지수에 1,1 집어넣어버리면 이렇게 되죠. M 값이 바로 나옵니다. M은 여기가 1이니까 1이에요. 그렇죠? M이 1이 나와버렸고, 자, 다시 여기 1,1을 집어넣은 거야. 5,5는 다시 지수함수에 집어넣어버리면 5는 A의 4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래서 A는 5의 4분의 1제곱. 이렇게 나오네요. M이 어차피 1이니까 여기 되겠네. M이 어차피 1이니까 여기 되겠어요. 그렇죠. 어차피 여기까지 구할 필요가 없었네. M이 1이니까 여기 되겠어요.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칭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예요. 대칭의 성질. 이 길이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4루트니까 2루트 여기가 이 간격 중점. 이게 정확히 중점. 그렇죠.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대칭 구조니까 YX에 대해서 정확히 대칭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314번. 좀 쉬어. 쉬니까 약간만 비벼줄게. 지금 밥 먹고 와가지고 피곤한가 보다. 314번입니다. 314번. 이런 그림도 많이 봤을 거예요.
시너지 같은 걸 풀 때에 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 주어지네요. 자, 방금 전에 푼 문제하고 비슷한 스타일이고요. 주어진 함수는 또 역함수네요. 또 역함수예요. 조건들이 다 똑같아요. 또 역함수입니다. y는 a의 x제곱, y는 로그 a의 x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군요. 넓이 6이래요. 넓이 6. 자, 이럴 때에 구하면 됩니다. 자, 역함수이기 때문에 또 y는 x를 그립니다. 그림이 완전 못 그렸군요. 위아래가 똑같아요. 역함수이기 때문에 위아래가 똑같습니다. 이게 넓이가 6이 나온다라고 해서 그걸 최대한 이용해야 되는데 이게 넓이가 6이야. 그렇죠? 자, 그렇다면 차라리 떠있는 부분의 넓이는 좀 불편하거든요, 상당히. 이게 넓이가 6이면 잘 봐. 내가 알고 있는 게 이 함수를 줘줬기 때문에 여기가 6이고 여기가 6인 거야. 그렇지? 전체 넓이가 얼마야? 6, 3, 18이잖아. 18. 그럼 여기 넓이하고 여기 넓이 두 개 합이 12. 18이니까 12. 여기도 넓이가 6이 되는 거야. 여기도 넓이가 6이 되는 거야. 떠있는 거로 문제를 푸는 것보다 이렇게 수평으로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좋다 이거지. 끝났잖아 이제 문제. 그치? 왜 끝나? 밑변이 6이니까 넓이가 6이 되기 위해서 높이가 이거 잘 나온 문제예요. 정말 잘 나옵니다. 이 그림. 자, 높이가 2가 돼야 돼. 그 말은 이 점의 y좌표가 2인 거야. y좌표가 2인 거야. 그럼 x좌표는 뭐냐?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y가 2가 되려면 x는 4가 되면 되겠지. 4,2가 되니까 4,2를 집어 넣어주면 되죠. 이는 로그 a의 4. 그래서 a의 제곱이 4, a는 2. 이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자, 떠있는 그림은 아래쪽으로 좀 옮겨주세요. 식이 완전히 주어졌기 때문에 이 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편하게 풀 수 있어요. 다른 문제는 기울기만 주어지는데. 지금 산책 나오셨구만.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